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제조업이 위기인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조업 3대 위기 업종은 배터리와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입니다. 배터리는 1년 새 영업이익이 무려 97.5%가 감소했고요. 석유화학은 64.5%가 감소했습니다. 철강은 46.4%가 감소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이 석유화학, 철강이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대기업 공장들이 대부분 미국 등의 해외에 집중적으로 신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만 해도 31조 원 규모로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삼성, SK 등의 배터리 3사도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급격히 상승해서 글로벌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굳이 우리나라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즘 청년들뿐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창업자들조차도 제조업을 기피합니다. 과거 생산의 시대에서 유통과 플랫폼의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조업이 이제 오랜 옛날 산업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2024년 자료만 봐도 전체 취업자가 증가할 때 제조업은 오히려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20, 30대 청년들은 제조업 기술을 배우려기보다는 서비스업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취업자가 몰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제조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제조업 노하우와 기술을 배울 젊은이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사실상 고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야말로 그렇게 제조업이 무너졌다가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 제조업이 무너진다면 다시 제조업을 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 중국은 말이죠. 자국 보호주의와 국가 전략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고부가치 기술 중심으로 산업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소위 끼인 국가가 된 것이죠. 이미 미국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면서 금융 서비스 부분의 비중을 높여오고 있고, 현재는 전체 GDP 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상당히 부진한 속에서도 최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풍부한 인구를 기반으로 값싼 노동력과 원재료로 글로벌 제조업 공장이 되어버린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반면 중국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글로벌하게 모든 제조업의 일거리가 중국으로 몰리고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제조업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제조업 패권을 갖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 중국은 13억 인구라고 하는 14억 정도 되죠.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생산성 그리고 정부의 보호정책 아래서 제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제조업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끼인 국가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런 큰 흐름에서 결국에는 기술 수준이 높은 첨단 제조업, AI, 바이오, 헬스케어, 항공, 우주, 에너지 전환 사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부가치 산업에 대한 기술력도 중국이 많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로봇 기술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문제죠. 중국은 어떻게 보면 값싼 노동력에다가 거기다가 사실 AI도 또 상당히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또 딥시크 같은 분야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괴물 국가처럼 강력한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양팔잡이처럼 앰비덱스트러스처럼 아주 그렇게 강한 국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참 진퇴양난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말이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그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문제는 뭔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끼인 국가가 돼서 고부가 가치 기술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노동력이 싼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말이죠. 저렴한 그런 어떤 그 생산성이 낮은 거 이런 기술은 포기하고 고부가 가치 제조업 쪽으로만 집중을 했고 물론 그런데 미국은 제조업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근데 이것이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말이죠. 이렇게 사실상 기술력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기술력이 높은 게 있고 거기에다 말이죠. 또 생산성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값싼 노동력이 있고 그러니까 기술도 있고 그리고 노동력도 있고 이 둘 다가 있다 보니까 바로 양손잡이처럼 그렇게 아주 힘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10년 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20년의 중국이 아닙니다. 10년 전 20년만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중국을 우리가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술력도 없었고 오히려 노동력만 가지고 인구만 가지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우격다짐으로 그런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거기서 탈피했습니다. 중국도 우리에 비해서 뭐 머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바로 그렇게 기술을 익힌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이라든가 로봇 기술 같은 건 말이죠. 우리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고 오히려 추월했고 근데 우리는 중국에 비해서 우월한 몇 가지 기술이 있긴 하지만 이것마저도 위태위태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또 제조업 분야로 진출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조업의 그 인력을 충당하는 것은 수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제조업의 인력 충당도 어려운 데다가 그렇다고 기술이 완전히 고도로 높아가지고 기술 격차가 큰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끼인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끼인 국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끼어가지고서 압사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잘못하다가는 압사당하게 되죠. 그 방법은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우리를 갖다가 흡입하고 있는데 빨아들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미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노란봉투법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기업하는 상황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있으면 고사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고소될 바에는 나가서 말이죠.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기업은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우리나라 제조업은 공동화되고 제조업이 공동화되면 지역이 공동화되고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한국 제조업 지금 끼인 국가가 돼서 중국으로부터는 추월당하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으로 이런 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서 말이죠. 정말 걱정입니다. 이재명은 만들 줄 모릅니다. 그야말로 포퓰리즘 퍼줄 줄만 아는 겁니다. 경제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상 외교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이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이재명이 빨리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년도 길다. 이재명이 빨리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제조업 왜 무너지고 있는가? 한국 제조업 왜 위기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